안녕하세요. 회생오뚝입니다. 오늘은 파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화가 많이 납니다.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 60일 동안 개인들이 거의 800만 주를 순매수한 상태고요. 기관은 그만큼 팔았죠. 파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던 분이시던지 아니면 최근 낙폭이 커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수를 하셨다든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파도는 한국 최초 팹리스 유니콘 기업입니다. 이번에 기술 특례로 여름에 상장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우리가 요즘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는 안 쓰고 다 SSD를 쓰죠. 그런 SSD끼리 연결, 그러니까 낸드끼리 연결하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컨트롤러의 성능에 따라서 전력이 낮아지고 성능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프리 IPO 때 기업 밸류가 1조 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불렸고요. 증권 신고서상으로 작년에 매출액이 56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추정이 120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주요 고객사는 메타였고요.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타에 납품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런 매출 전망을 차치하고서라도 파도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남이현 이지호 공동대표가 있지만 여기에 최태원 SK 회장님의 마사이가 합류되면서 하이닉스와 함께 엄청나게 커가는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상장 이후 주가 흐름도 무난하게 잘 갔습니다. 시장 흐름이 꺾이면서 파도 역시도 영향을 받은 모습인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3억입니다. 3억. 이런 영향으로 주가는 하한가까지 추락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 마이너스 28%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상장 당시의 최저점, 그러니까 사상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하한가로. 주가는 계속 신저가 행진이 시작이 된 상황이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한번 만들게 되면 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중요 가격대라든지 어떤 지지대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도 다음 주에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11월 16일이죠.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 대한 Q&A, IR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숫자는 이미 발표가 됐고 당장의 어떤 납품 공시라든가 계약 공시가 아닌 이상 분위기를 가라앉히기가 쉽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회사에서 올해 실적 추정치를 1200억을 했는데 1분기에 177억 하고요. 2분기에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이제 3억을 했는데 이제 180억 했고 그럼 4분기에 1000억 이상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신뢰가 깨진 것이죠. 지금의 시장의 반응은. 그럼 이런 IR에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무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보통의 IR은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워낙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IR이라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파도 상장 당시 IR 자료인데요. 상장 후 3개월이 7.7%, 세 달 동안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가 끝납니다. 상장 후 3개월이 언제냐? 바로 이날입니다. 8월 7일에 상장을 했고요. 11월 7일에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는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보호 예수가 다 해제가 되고 물량 털 시간이 이틀이 주어지면서 그 뒤로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무너진 건데요.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스타트업이라는 게 시리즈 A, B, C로 가면서 결국에 목표는 IPO가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키워서 내 기업의 가치를 얼마까지 올리겠다가 아니라 IPO를 목표로 갑니다. 그리고 IPO 하고 나면 기존의 시리즈 ABC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되면 주가가 꼬꾸라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적이 좋았던 것도 꼬꾸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연고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결국엔 취업을 또 목표로 하게 되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게 되면 당연히 나태해질 수밖에 없겠고 긴장감도 풀리면서 좀 느슨해지는 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홍보를 할 때 우리 IPO 언제 할 거야? 5년 안에 할 거야? 3년 안에 할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VC들의 돈 벌어주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파도에 대해서도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거고요. 결국엔 이런 물량들을 떠안는 건 다 개인 투자자입니다. 선량한 개인 투자자예요. VC들은 다 엑시트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이 대표들은 VC들 엑시트 해줬으니까 일단 부담도 크게 줄었을 것이고요. 그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올해 2분기, 3분기에 컨트롤러
매출이 빵원입니다. 6개월 동안 빵원인데 하이닉스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거래가 살아나는지 그런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기술력은 인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에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는데 지금 3세대 컨트롤러가 단종이 되고 새롭게 4세대나 5세대로 나간다면 다시 공급 계약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겠지만 회사의 기술력을 믿는다면 향후에 어떤 SS 컨트롤러에 대한 어떤 계약 공시나 어떤 개발 공시나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좀 모아가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실적으로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그것도 현재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2, 3년, 2, 3일 뒤가 아니고 2, 3년 뒤를 보신다면 2, 3년 뒤에는 2차 전지가 강할까 반도체가 강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AI 시장의 개화와 함께 2, 3일 뒤에는 반도체가 약할 수 있겠지만 2, 3년 뒤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어떤 이런 개별 이슈나 주가가 하락을 할 때 2, 3년을 보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도 반도체 섹터에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으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전저점 이탈하면 그냥 짧게 손절을 하시고 길게 모아가시는 분들은 한 2, 3년을 보고 저점 시마다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뭐 상장 자체는 뭐 사기다 이런 말이 많은데 회사의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고요. 그래도 길게 보면 저점을 찍고 언젠가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힘듭니다. 모두 기운 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하겠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